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충남형 엠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가 태안군을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모처럼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충남 도내 야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소식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기 아산시장이 8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공소제기에 근거가 된 성명서를 발표한 시점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고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동종전력 벌금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선거 당시 박 시장 캠프가 상대인 오세훈 민주당 후보에 대해 원룸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선거 캠프를 이해하지 못한다. 선거 때 후보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혐의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진 최후 변론에선 검찰이 추론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시장님 정말 다 모르시고 참모들이 다 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 답게 말씀해 보세요. 시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초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기일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다음 달 5일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죄 확정 여부와 별개로 박 시장이 선거가 임박했다는 핑계로 엄밀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래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몰아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충남형 엠버스가 도민들에게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산의 순천향대학교를 출발해 천안을 거쳐 평택 지제역까지 이어지는 이 버스를 이용하면 최초 버스 요금 2,000원으로 수도권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걸었던 충남형 엠버스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산 순천향대학교를 출발해 천안을 거쳐 평택 지제역까지 운행하는 충남형 엠버스는 일평균 5만 명 이상의 대학생 및 직장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충남형 엠버스는 총 3대로 운영되며 아산시의 온양교통과 아산여객에서 각각 운행을 맡았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엠버스 운행으로 충남에서 서울을 오가는 도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과 서울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번 엠버스 개통을 통해서 학생과 직장인들이 통근과 출근길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편리성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는 특히 충남형 엠버스와 수도권 전철 무료 환승이 더해지면 최초 지불하게 되는 요금인 2,000원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있어 충남형 엠버스가 지역의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챙기는 똑똑한 버스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오는 8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될 K컬처 박람회가 그 첫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는 출범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8월,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K컬처 박람회에 앞서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라퍼커션 팀의 타악 연주와 함께 흥겹게 시작된 행사는 박상돈 시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의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을 깨워 김구 선생님의 영혼이었던 문화 강국, 이미 그 꿈의 반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뜻을 품으려 합니다. 천안은 한 발 앞선 문화 트렌드를 창조하고 한류를 넘어 신한류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곳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문화의 중심지로서 천안의 위상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2023년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뒤이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K-팝 음악이 흘러나오며 천안 스트릿댄스협회 단원들이 수준급 댄스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출범식 이후 약 100여일을 남겨둔 K컬처 박람회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5일은 102번째를 맞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이후 맞이하는 어린이날 풍경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1번째를 맞는 어린이날. 천안시에서도 모처럼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나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천안문화재단은 당초 지난해처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야외 행사로 진행하려 했지만 갑작스런 악천후 탓에 유관순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편안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유관순 체육관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축하 공연 등이 마련돼 행사를 즐기기 위해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5월 5일이 생일인 어린이들도 함께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생일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오늘 너무 좋아요.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낸 박상돈 시장도 축하의 말과 함께 덕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쁘고 멋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만나게 되니까 저 역시 가슴이 설렙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죠.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뛰지 말아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공부해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엄마의 잔소리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더 큰 꿈을 꾸며 자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민선 8기 두 번째 시군 방문을 한창 진행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태안군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태안을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태안군을 찾아 이곳을 해양치유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김 지사의 이러한 뜻으로 인해 오는 2026년 4월 25일부터 한 달간 국제원예 치유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 태안군의 새로운 도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태안 지역 발전을 위해 박람회의 안정적 개최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갈로리만 국제해양정원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이후 가로리만 해양유랑 건설 대상지를 찾은 김 지사는 이 교량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곧바로 태안반도로 진입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로리만 해양정원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 지역의 올해 첫 모내기가 동남구 동면의 김현수 씨 농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모내기를 진행한 김현수 씨 농가에서는 다른 농가보다 20일 이상 빨리 2헥타르의 면적에 삼광별을 이양했습니다. 이번 모내기에서는 마을 주민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해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이번에 이양된 삼광별은 소비자 선호도와 수량성이 높고 밥맛이 좋으며 9월 추석쯤 수확될 예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충남도의회 학업 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 모임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중독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충남도 의회의 학업 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 모임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에 돌입했습니다. 연구 모임은 지난달 28일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구 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과 구영서 의원,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남서울대 김은실 교수와 광주교육대 손현종 교수 등이 연구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손현동 교수의 연구 설명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과 게임 중독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구 용역은 문헌 연구, 조사 연구, 가이드 개발, 전문가 타당화 연구를 거쳐 올해 11월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전익현 의원은 충남의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3.6%에 달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가 일상생활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학교 학습 현장에서까지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또 심각한 경우 이제 중독으로까지 가서 이제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를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이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좀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피해를 좀 예방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 모임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없애고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6.4 충남 이전은 김태흠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가 6.4 이전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다는 말을 꺼냈고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6.4 이전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6.4 이전 관련 발언이 지역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김 지사가 지난달 27일 공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때 김 지사는 6.4 이전과 관련해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4 이전은 군 수뇌부와 6.4 동문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추진이 어려운 6.4 이전을 미루고 대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장 반발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추진하던 사업의 중장기 과제로의 변경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공약 파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며 충남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6.4 이전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태흠 지사 측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A 비서관은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6.4 이전은 분명히 대통령, 우리 도지사 공약인 건 맞고요. 다만 그것을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 당장은. 그것을 좀 중장기로 뒤로 늦추고 실리 차원에서 그 ADD 부속기관인 미래기술연구센터라든지 민간 기업과 연결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국방과 관련된
비살상목이 이 생산도 하고 또 민간 기업도 연관 관계돼 있기 때문에 또 유치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지 육사 뭐 이전 자체를 아니 그게 포기한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공약인데요. 하지만 김 지사가 언론 인터뷰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육사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이번 발언의 파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환TV 지우석입니다. 충남 도내 곳곳에 야산에서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벌인 일당과 참가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들이 검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압수한 액수만 1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2달여간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의 야산을 돌며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집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과 참가자 50명, 총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고 시간당 20회에서 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직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검거 당시 경찰이 압수한 금액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야산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후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 오부영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을 앞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민간정원 1호,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정원을 가꾸고자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정원법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원법 안에 보면 민간정원이라는 뭐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이렇게 분류가 돼서 법으로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제가 15년도에 민간정원 1호로 등록을 하게 됐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원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을 축소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자연을 우리가 함께 영위하면서 삶의 질도 높이고 또 힐링과 치유를 통해서 우리 정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을 거다 생각하고 15년도에 제가 정원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오픈을 하게 됐죠. 예.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또 식집사라고 해서 요즘 식물을 키우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는데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또 정원을 꾸미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집에서만 키우는 그렇죠. 건데 예. 커다란 정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요즘 지금 반려식물이라는 이제 인기가 되게 많이 끌고 있잖아요. 저희는 작은 규모의 정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정원인데 정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조성하면서의 힘듦도 많이 있고 제가 한 8년 동안에 민간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보니까 첫째 우선 이게 봉사가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시작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해가 가고될수록 인력적인 어려움이 제일 많이 큰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이 있고 식물원이 많이 있어서 인력 확보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이 투자 대비해서 우리 정원 가치에 대한 거를 금융권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금 순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봉사 정신으로 일궈 나가고 계시는 그렇죠. 거군요. 이거는 뭐 봉사가 아니면 어떻게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원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은 그렇게 먹고 시작을 했지만 운영은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더 많더라 이거죠. 역시 이 규모가 만만치 않은 만큼 관리도 쉽지가 않은데요. 네네. 화장님의 하루 일과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결국 이제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선 몸으로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1년 365일 새벽별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데 결국은 모든 정원주들이 다 똑같거든요. 물론 뭐 저희는 규모가 좀 크니까 관리하는 인원도 좀 2명 정도 데리고 하지만 제가 선수하지 않으면 이 정원이 제대로 꾸며지기가 어렵다. 저는 제가 선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뭐 관리하는 직원 둘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 우리 관람하시는 우리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큰 아주 그 행복을 주는 그런 정원으로서 또 그런 정원을 또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또 감사에 대한 인사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런 보람의 일을 열심히 또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분들은 편안하게 이제 걸으면서 구경하는 그렇죠. 공간인데 네네네. 회장님은 늘 이제 새벽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출근을 하시고 계셨네요. 네네. 예. 그러면 어떤 존재로 남길 원하시나요? 저희는 우리 천안에는 민간정원이 지금 제 혼자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 국가에 지금 현재 등록된 정원이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우선 첫째 우리 시민들이 내 정원같이 아무 때나 와서 휴식하고 힐링하고 그런 힐링 동안 마음에 쌓여있는 병도 치유도 하고 그래서 우선 첫째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꽃이 피어있는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원에 대한 시민들께서 오셔서 많이 좀 행복도 하시고 또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운 거를 어떤 꽃을 통해서 우리 정원을 통해서 아니면 식물을 통해서 해소시키고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힐링의 공간으로 남길 원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화수목에서 또 매주 이 산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교육인가요? 제가 정원법이 생기면서 산림청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민간정원협회가 저희가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간정원협회는 법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산림청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정원을 갖고 계신 분, 또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 정원 쪽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이 전국에서 한 50여 분이 참여가 돼서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자기 정원 만드는 거는 물론이고 정원을 관계된 그런 일에 좀 종사하시면서 봉사도 하시고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것을 정원을 통해서 바꿔보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 자체도 굉장히 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저희가 강사진들이 굉장히 좀 정원 쪽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여하시고 이제 교수로서 아주 대단히 덕망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아시는 분들이고 특히 저희들이 또 우리 민간정원 100개가 넘는 전국에 있는 민간정원을 1박 2일로 실기를 4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받으면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을 많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협회에서 굉장히 교육 자체를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정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천안시나 유관단체와도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 있으실까요? 우선 애로사항보다도 저는 우리 정원 문화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밀접되어 있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소속된 예술 단체, 교육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저희 정원을 방문하셔서 이를테면 뭐 미술을 하시는 분은 그림 전시회나 조각 전시회를 비롯해서 그러한 유관 단체들이 저희 화수목과 같이 이렇게 협조가 돼서 언제든지 전시회도 하고 언제든지 공연도 하고 또 교육에 관련된 뭐 유치원의 학생들 항상 저희가 뭐 엄청난 많은 양의 식물 종이 있으니까 교육을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고 저희는 예술단체가 좀 많이 좀 오셔서 저희 정원을 활용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정말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잖아요. 네네. 정말 그런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욱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아름다운 정원 화수복은 우리 시민들 정원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오셔서 내 정원 같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화수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저희 화수목은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에서 많이 힐링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던 공무원 A씨는 그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와 올해 천안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산읍에서 여권 발급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이를 진정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욕설이 난무하는 소란을 피운 사건은 지역 공직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천안시와 공무원 노조 측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이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곧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웃, 시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